자, 시작할게요. 얘들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는 거라서, 잘 찍히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는 거라서 개념 설명은 건너뛸 거야. 우리 지난 시간에 사회 문화 분야 지문에 대해서 배웠다, 그지? 그거 어떻게 읽으라 그랬어요? 기억나는 사람? 사회 문화 분야, 책, 어디 몇 쪽? 아, 숙제. 숙제 검사는 요거 하고, 새 책부터 꺼내봐, 일단. 미안. 내가 켜놓으라고 그래놓고서 바로 시작했네. 숙제 검사는 너네 문제 풀 때 그때 연습을 할게. 왔다 갔다 해서. 우리 서원이는 숙제 없지? 새 책 받았죠? 자, 몇 쪽이냐면, 116쪽. 잠깐만. 비문학은 새 책이 아니니? 맞아, 116쪽. 원래 시작은 112쪽이었어. 근데 116쪽 지문을 볼 거라서 116쪽을 펴볼까, 얘들아? 비문학 지문 2개 중에서 오늘 1개만 할 거야. 자, 다시 시작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사회문화 분야 지문 어떻게 읽어야 될지 봤었다, 그치?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회문화 분야의 글은 대표적으로 무슨 지문과 무슨 지문이 있다고 했어요? 맞아. 경제 지문이랑 법 이런 거 있다고 했어요. 사회 현상, 그 다음에 역사 이런 거 있었어, 그치? 근데 그 중에서 우리 특히 경제 지문은 어떻게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경제 지문에서는 자, 우리가 처음 보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용어에 대해서 정의해 놓은 부분, 그다음 그 용어의 예시를 들어 놓은 부분을 봐서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시키는 연습을 하자 그랬지. 그리고 내용을 읽고 우리가 표로 만들어 보든지 그래프를 보고 정리하든지 어떤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다른 값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그 추이를 잘 봐라라고 얘기를 했었어. 기억나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거 원가 회계는요, 경제 지문이었고요. 이제 대표적인 사회 문화 분야의 지문. 오늘은 법 볼 거예요. 법 지문. 둘 다 법 지문이 나왔어요. 법 지문은 얘들아,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 경제 지문은 어떤 값들의 증가 감소 추이를 보라고 했었어. 변동 추이를 보라고 했었어. 그럼 법 지문은 법 조항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항상 법 지문에 같이 나오는 건 그 법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 어떤 사례가 나오지. 어떤 사례가 나와? 법은 언제 써요? 법은 언제 써? 싸울 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구체적인 분쟁 사례가 나와. 그러면 그 사례를 우리가 읽고, 거기에, 그래서 여기 우리 지금 오늘 볼 건 이거예요. 어떤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 그리고 거기에 적용해서 이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법조항들이 나와요. 그래서 법조항들을 읽고, 요 사례에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문제는 어떻게 나와요? 이게 그대로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사례가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례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와. 그치? 그래서 오늘은 법 지문을 볼 거라서 앞에 내용은 좀 간단하게 생략하고 다 했던 거라. 바로 지문 분석 들어갈 거예요. 앞에 우리가 첫 번째 지문은 내용 증명에 대한 내용이고, 요거는요, 숙제. 알죠? 언제까지? 다음 주? 설 연휴 끝나고 오는 그 수업 시간까지 앞에 그 지문은 해가지고 오시고요. 오늘 이거 할게요. 17세의 고등학생이 라는 지문인데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하면, 자, 첫 번째는 구체적인 뭐가 나온다고? 어떤 사례? 어떤 사례? 분쟁 사례가 나온다고. 그 다음 그걸 해결할 쓸 수 있는 법조항들이 밑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례에 어떤 법조항이 나오고 그 법조항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읽고 뒤에 괄호 채워보는데, 자, 오늘도 뒷부분에 정리해 놓은 부분에 틀린 게 있어요. 2개 있어요. 2개라고 하긴 그렇고 별거 아닌 거 하나랑 너네가 찾아야 되는 거 하나가 있어. 잘 찾으면서 보세요. 자, 지금부터 10분 줄게요. 10분. 10분 동안 천천히 읽고 지문 분석 한번 해보자. 그리고 옆에다가는 책이 다르지? 책이 다르니까 숙제 꺼내놓으세요. 선생님 돌아다니면서 채점 내라 확인할게요.
보자. 17세의 고등학생. 17세의 고등학생이면은 성년이에요, 미성년이에요? 미성년자. 미성년자인 17세의 고등학생이 부모의 동의 없이 60만 원의 다이어트 식품을 할부로 구매하여, 할부로 구매했으니까 돈을 다 냈어, 안 냈어? 어떻게 시작하자마자 하품을 그렇게 찢어지게 하고 있니? 돈을 아직 다 안 냈어. 보니까 20만 원 냈대. 아직 40만 원은 안 낸 거야. 할부로 구매하여 절반 정도 복용은 했지만 효과가 없자 결국 계약을 취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판매업자는 미성년자에 의한 계약이라도 사용한 만큼의 대금은 지불해야 하니까 이미 지급한 20만 원에 추가로 10만 원 더 지불하라고 요구했어. 왜? 반 먹었으니까 60만 원어치 중에 반 먹었으니까 얼마? 30만 원어치 내라 라고 얘기한 거야. 만약 계약이 취소되었고 학생이 복용하고 남은 다이어트 식품을 반환했다면 판매업자와 학생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까가 뭐예요? 오늘 나온 구체적인 분쟁 사례지. 그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밑에 나와 있죠. 자, 보자. 최근 10대들의 상품 구매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상과 맞물려 부모 동의 없이 행한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에 대한 분쟁. 자, 부모 동의 없이 행한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모가 동의를 했으면은 괜찮은데 부모가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가 된다는 걸 우리는 파악을 하고 봐야 돼. 자, 법조항 나왔다. 이 사례를 분쟁 사례라고 했어요. 분쟁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법조항이 나왔어. 민법 제5조에 의하면 자,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부모와 같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 등의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어. 없다는 게 원칙이야. 원칙적으로는 없다고. 근데 만약 동의 없이 계약했다면 체결한 계약은 일단 유효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해약 기간이 지났더라도 법정 대리인은 상품을 계약한 미성년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엄마가 가서 야, 이거 우리 애가 이걸 샀는데 내가 동의 안 했어요 하고서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취소 기간이 지났어도 가서 할 수 있다고. 그게 원칙이야. 됐어요? 이는 미성년자가 성인과 달리 그 이유가 나오죠. 이유는 미성년자가 성인과 달리 사회적인 경험과 지식, 판단 능력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미성숙한 행위로 스스로에게 불리한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다?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야. 자, 이 민법 제5조는요. 뭐야?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의 계약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법 조항이야.
원칙적으로는 뭐라고? 동의 없이 계약 등의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진행을 했다면 일단 유효하지만 해약 기간이 지났더라도 취소를 할 수 있다 없다? 뭐? 다시. 정해진 해약 기간이 지났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누가 대신 취소할 수 있다고? 니네 엄마가 가가지고 어머님 아버님이 가셔가지고 취소할 수 있다고. 같이 읽었잖아, 우리. 나 혼자 읽었니? 같이 읽었잖아? 그치? 돼요? 자, 여기까지는 원칙적인 내용이야.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봤던 다이어트 식품을 구매한 경우. 자, 그 경우 볼게요. 자, 문제는 앞서 든 사례와 같이 구매한 물건을 사용을 하다가 중도에 취소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계약을 했어. 근데 그 물건을 아예 사용을 안 했어. 그러면 뭐 한다고? 취소를 할 수 있다고 그냥. 근데 이렇게 사용하다가 취소한다는 거 이거 뭐예요? 중도 취소를 얘기하는 거야. 중도 취소. 중도 취소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자, 일반적으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것의 뜻은 뭐라고? 계약 이전의 상태로 원상 회복함을 의미해. 무슨 말이야? 돈을 주고 물건을 받았어. 이걸 원상 회복한다면 돈을 돌려주고 물건도 돌려주면 될 일이야. 그치? 근데 문제는 물건이 처음 상태랑 같지 않을 때겠지. 같지 않으면 어떡해? 이제 나오겠죠? 자, 처음부터 계약을 맺지 않았던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거 얘기하는 거야. 계속 판매업자는 이미 받은 대금 반환하고 구매자는 상품 반환하면 돼. 근데 이때 상품을 이미 사용한 경우라면 자, 사용을 했어. 그러니까 처음 샀을 때의 상품과 같지가 않아. 그럴 땐 어떻게 한다? 사용한 만큼의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주고 물건을 샀어. 근데 그 물건에 내가 2만 원어치를 써버렸네. 그러면 그 2만 원을 누굴 줘야 돼? 계약이 취소됐다고 해도 판매자한테 2만 원을 주면 된다는 거야. 돼요? 되지? 되고 있는 거 맞죠? 누가 카톡이 왔다? 소리로 해놨어? 그런데 민법 제141조 자, 두 번째 법조항이 나왔어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두 번째 법조항이 나왔습니다.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구매한 상품의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자, 다시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구매한 상품의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대금의 반환 의무 범위는 자, 아까 얘기했지. 상품이 받았을 때랑 달랐을 경우에 다른 경우에 대금을 그 상품 쓴 만큼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 범위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현존이 무슨 말이에요? 현실에 존재한다고. 이득이 있어야만 반환을 하는 거라고. 이를 구체적으로 모를까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야. 부연 설명 나왔어요. 자, 대금의 반환 의무 범위는 뭐다?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책임이 있다라고. 근데 이걸 부연 설명하자면 자, 생활 필수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구매 계약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미성년자가 그걸 소비함으로써 이득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잖아. 예를 들어서 휴지를 10만 원어치 샀어. 그럼 휴지를 쓰면 어떻게 돼? 이득이 있는 거잖아. 그럼 쓴 만큼을 뭐 해야 돼? 다시 물어줘야 된다고. 계약이 취소됐다고 해도 되지? 휴지 100개를 샀는데 휴지 1개를 썼어. 그럼 휴지 1개에 해당하는 돈만큼을 다시 돌려줘야 계약이 취소된다고요. 되지? 하지만 생활 필수품의 경우에는 그래. 근데 하지만 다이어트 식품과 같이 생활 필수품이 아닌 상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사용한 만큼에 상당하는 대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어. 왜? 그 이익이 뭐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현존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돼요? 되지? 누구 카톡이 계속 울려요? 자, 다시. 생활 필수품의 경우에는 자, 첫 번째. 다른 색깔로 볼까요? 생활 필수품의 경우에는 현존 이익이 발생했다고 본다. 하지만 생활 필수품이 아닌 경우에는 현존 이익이 발생했다고 봐, 안 했다고 봐? 안 했다고 본다고. 현존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봐. 그럼 다이어트 식품을 이만큼 먹어가지고 원래 100만 원어치 재환이 사라진 줄 알았네. 100만 원어치 다이어트, 60만 원어치라고 하니까 60만 원어치 다이어트 식품을 구매를 했어. 그래서 그 중에 30만 원어치를 먹었잖아. 반을 먹었으니까. 근데 현존 이익이 발생했다고 본다고 아니라고?
다이어트 식품 같은 경우에는 아니라고. 왜? 뭐가 아니니까? 생활 필수품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30만 원어치 다이어트 식품을 반환할 필요가 있다고 없다고? 물건만 돌려주면 된다고. 남은 물건만 돌려주면 되고 내가 이미 먹어버린 것에 대한 대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어디에서? 민법 141조에서 대금의 반환 의무 범위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고. 되죠?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다이어트 생활 필수품이 아닌 다이어트 식품 같은 걸 구매한 경우에는 사용한 만큼에 상당하는 대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어. 오히려 계약 취소에 따라 계약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므로 미성년 소비자는 그 남은 거 얼마큼 남았든지 그걸 반환하고 돈을 다시 돌려받으면 되는 거야. 그럼 돈도 전부 다 돌려받을 수가 있어. 얼마 받을 수 있어? 다시 자기가 지불했던 얼마? 근데 60만 원이지만 할부로 구매했으니까 얼마? 20만 원 돌려받을 수 있다고. 오케이? 되죠? 만약에 60만 원을 다 지불했으면은 60만 원 다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우리 법에서는 그렇게 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지급한 대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럼 아까 첫 번째 문단에서 이 판매자가 그럼 너 20만 원에 추가로 10만 원 더 내 라는 말 판매자는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판매자는 어떻게 해줘야 돼? 20만 원 받은 것도 돌려줘야 돼. 대신 뭐를 받아? 남은 다이어트 식품은 돌려받아야 되지. 그치? 돼요?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법조항을 읽었으면 첫 번째 사례가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지, 해결이 될 수 있는지를 볼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판매자한테 너무 불합리한 제도, 불합리한 법조항이잖아. 그지? 판매자는 그러면 계속 손해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임의로 계약을 취소하면 미성년자와 거래한 판매업자가 손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자,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누구를 보호하는 거야, 이거는?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또한 마련이 돼 있어. 어떤 제도가 마련되어 있냐? 먼저 미성년자가 판매업자를 속여서 자신이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믿게 했거나, 자, 첫 번째 조건이요. 자신이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믿게 했거나, 자, 법정 대리인이 뭐 한 경우? 동의한 뭐처럼? 것처럼 믿게 했을 때. 그래서 부모 동의서를 조작하거나 위조하거나 해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동의서에 사인해줬어요 라고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미성년자가 절대 아닌 것처럼, 예를 들자면 누가 봐도 얘는 미성년자가 아니야 라는 그런 얼굴로 간 거지. 그러면 판매자는 얘는 미성년자일 리가 없어 라고 믿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자, 판매자 보호 조치로서 뭐를 할 수 있다?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취소권 행사에 배제가 있다라고 했어. 자, 얘들아, 배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배제? 제외한다는 뜻이야. 취소권을 행사하는 데서 배제한다. 제외해버린다. 취소권 행사는 뭔데, 그러면? 행사. 그래, 그것도 행사하긴 한데, 이때 취소권을 행사한다라는 건 나한테는 취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쓸 거야 라는 거야. 그걸 쓴다라는 얘기예요. 난 취소권을 누가 쓰겠니? 그러면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에서 판매자가 쓰겠니? 구매자가 쓰겠니? 그렇지, 미성년자인 구매자가 쓰겠지. 취소권을 쓸 수 있는데 그걸 쓸 수 있는 권리를 제외해버린다고. 누구에게는? 아까 미성년자가 아닌 것처럼 속였거나 부모 동의를 받은 것처럼 믿게 했을 경우에. 돼요? 되지? 그래서 이건 판매자 보호 조치 첫 번째, 취소권 행사에 배제가 있다. 그런 조건이 앞에 나와 있어요. 다음, 또한 미성년자와 거래한 판매업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확답을 촉구할 권리도 있어. 누구에게?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확답을 촉구해. 왜? 그래야 내가 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 누구에게 확인하는 거야? 그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한테 당신 아들이랑 당신 딸이랑 계약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근데 이 부모가 법정 대리인이 그러세요 라고 했으면 확답된 거지. 그럼 뭐야? 계약 체결할 수 있다고. 근데 기간은 이 기한까지 대답을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대답을 안 해.
안 해줘. 그래도 뭐라고 얘기한다고. 이때 그 기간 내에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걸 확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라고요. 이건 아니야. 추인이 뭐야? 추인이 밑에 한번 읽어볼래요? 민법상 불완전한 법률 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유효하게 만드는 일방적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읽어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추인이라는 건 뭐냐? 이 발송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를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 말 않고 이 법정 대리인에게 확답해 주세요라고 요구를 했는데 확답을 해주면은 오케이 계약 성사야. 근데 이 법정 대리인이 그 기한까지 예를 들어서 뭐 2월 28일까지 확답해 주세요 했는데 그때까지 대답을 안 했어. 그러면 뭐라고 보는 거야? 동의한 걸로 본다고. 오케이? 됐죠? 그래서 그게 확답을 촉구할 권리라고. 다음으로 판매업자는 또 하나 더 있어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의 추인, 동의가 있기 전까지 먼저 계약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철회권도 있다. 하지만 이건 조건이 있어. 판매업자가 계약 당시에 그 구매자가 미성년자인 걸 알았다면 철회권은 행사할 수 없다. 행사할 수 없다 뭐야? 철회권을 쓸 수 없다라고요. 돼요? 그래서 세 가지 판매자 보호 제도의 세 가지야. 취소권 행사를 제외하는 것, 확답을 촉구할 권리, 철회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각각 조건들 그리고 이런 조건들까지 챙겨두도록 해요. 마찬가지 확답을 촉구할 권리에서도 확답을 발송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뭐가 있는데 단, 또한, 다만 이런 게 있으면 그 조건들을 꼭 챙겨라. 그래야 여기서 문제가 나오겠지. 일반적인 거에서 문제가 안 나와.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지금 내 볼 때 이 마지막 문단의 바로 윗문단 여기에서 아마 문제가 제일 어렵게 나올 확률이 높아. 왜냐면 복잡하잖아. 복잡하게 막 조건이 많이 달려있는 부분은 좀 챙겨서 읽어야 돼요. 정리를 해가면서. 다음 마지막 보세요. 한편 민법 제5조에서는 자 또 법조항이 하나 나왔어요. 미성년자 거래에 관한, 미성년자 계약에 관한 법조항이 하나 있는데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계약도 명시를 하고 있어. 너네가 여기 단짝 가가지고 커피 사 먹는데 엄마 아빠 법정 대리인의 동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지. 편의점 가서 빵 사 먹는데 안 받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교통카드 써서 버스 타는데 안 받잖아. 왜? 이런 일상적인 거래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데 그 예가 이거죠. 철도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이용, 김밥과 과자 같은 간단한 식음료의 구입 이런 건 미성년자가 미성숙하더라도 저 정도는 할 수 있지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라고 추가 사항까지. 마지막 문단 어렵진 않죠. 그래서 제일 어려운 건 아마 이 부분일 거예요. 이 부분이 정리가 잘 돼야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다. 자, 밑에 정리를 해볼게요. 찾아봤어? 이상한 거? 뭐가 틀렸는지 찾아봤어요? 아까 여기 앞에 친구들은 손 들고 이야기했고 혹시 찾은 사람 정리하다가 괄호 채우다가 이상한 부분 찾았어요? 희준이 찾았어? 왜? 쉬우 왜? 뭐가 이상한 게 있었어? 아 맞아 맞아 일단 문단이 다 바뀌었어. 여기 1, 2 있고 3, 4, 5, 6, 7 문단 다 바뀌었어. 그거 5, 6까지 문단 고쳐주시고요. 그거 말고 찾은 거 언니 눈에 너무 보이는데 그걸 못 찾았어요? 알았어, 봐. 자, 7. 이 문단을 통해 글의 중심 화제를 파악해보자. 중심 화제는 뭐야? 누구의 계약 취소? 맞아.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 자, 8번. 중심 화제와 관련된 각 문단의 정보를 정리해보자. 자, 1, 2문단에서는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 1문단에서는 구체적인 분쟁 사례가 나왔고, 2문단에서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원칙적인 법 조항이 나왔다. 그래서 민법 제5조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 누구의 동의가 없으면 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 등의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 그리고 동의 없이 계약했다면 체결한 계약을 일단은 뭐 해? 유효해. 맞아. 그래서 취소를 요청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유지가 된다는 얘기야. 그치만 법적으로 정해진 해약 기간이 지났더라도 법정 대리인은 상품을 계약한 미성년자의 동의 없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일방적으로 동의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그게 정해진 거라고. 됐죠? 그래서 너네가 휴대폰이나 패드를 살 때
이런 문제들이 좀 생겨요. 휴대폰 계약, 휴대폰 사는 계약, 그다음 패드 이런 걸 샀을 때 할부로 이렇게 사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부모님이 가서 일방적으로 해약을 할 수 있게 돼 있어. 됐죠? 그런 경우가 제일 많아. 여기는 뭐야? 산문단이죠. 중도 취소에 대한 내용이에요. 계약 취소라는 건 계약 이전 상태로 원상 회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 주고 물건을 샀으면 돈은 돌려받고 물건은 돌려주고 이거라고. 근데 이 물건을 사용을 했을 경우가 문제가 된다는 거지. 일단은 이미 받은 뭐를 반환하겠니? 판매업자가 반환하는 건 뭐겠어요? 받은 돈이겠지. 돈을 두 글자로 맞아. 대금이라고 위에서 했으니까 이렇게 정리하자. 자, 구매자는 상품을 반환해요. 상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만큼의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그리고 이 금액에 대한 범위가 몇 문단에 나왔어요? 4문단에 나왔죠. 어떤 돈은 반환해야 되고 어떤 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되고 아니면 그 돈을 측정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범위가 4문단에 나왔어. 그게 근거 법조항이 뭐야? 민법 제141조.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구매한 상품의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 대금의 반환 의무 범위는 받은 뭐가 현존하는 거? 받은 뭐가 현존하는 거? 받은? 그러게요라니. 그러게요가 현존하니? 뭐라고 다시? 이익이 현존하는, 실제 존재하는 한도에서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명시해. 그래서 그 현존하는지 아닌지의 구분을 뭐로 짓는다? 무엇인지 아닌지? 맞아. 생활 필수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본다. 이걸로 구분한다고. 생활 필수품을 샀다? 그러면은 그거 쓴 만큼 돈을 돌려줘야 돼. 근데 여기 있잖아. 생활 필수품이 아닌 상품을 구매한 경우는 사용한 만큼에 상당하는 대금을 반환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고. 그래서 다이어트 식품은요.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줘도 된다고 돈. 그러면 너무 미성년자한테만 유리한 거 아니냐. 이거 악용할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5문단에서 판매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취소권 행사의 배제, 두 번째는 확답을 촉구할 권리, 세 번째는 뭐였어? 세 번째는 뭐였어요? 뭐였어요? 찾아봐. 세 번째 뭐였어? 맞아, 철회권. 철회가 뭔지 알아? 철회가? 취소하는 거야. 누가 취소하는 거? 판매자가 계약을 취소하는 거. 여기에 있는 취소권은 누가 취소하는 거? 이건 구매자, 이 미성년자가 취소할 수 있는 거고, 이 철회권은 판매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분해야 돼. 자, 봐. 취소권 행사의 배제는 취소권을 쓸 수 있는 권리를 없애버린다는 거야. 누구에게? 미성년자. 어떤 미성년자? 판매업자를 속이거나 미성년자가 아닌 것처럼 속이거나 법정 대리인이 동의한 것처럼 믿게 한 미성년자한테는 취소권을 쓸 수 있는 권리를 제외시켜버린다. 이게 바로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판매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야 없음이야 그러니까. 없음이지. 그지? 이걸 찾았어야죠. 찾았지? 다들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거지? 라고 믿어볼게. 2번, 확답을 촉구할 권리. 자, 누구에게 확답을 촉구해? 판매업자가 누구에게? 자, 누가 누구에게 확답을 촉구하는지를 우리는 정리하고 가자. 판매업자가 누구에게 확답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정 대리인. 누구?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확답해주세요. 이 계약해도 되나요? 에 대한 해답을 해달라고. 그래서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그때 그냥 취소가 되는 거고. 해도 돼요라고 하면 계약이 체결이 되는 거고. 그래서 미성년자와 거래한 판매업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음. 그래서 기간 안에 확답이 온다면은 계약 체결되는 거고, 확답이 오지 않는다면 그래도 동의한 것으로 본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 희준이 뭐라고 했어? 얘들아, 비문학은 내가 해서 안 돼.
이 친구들이 해야 돼요. 서연이 뭐라고 했어?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다시. 확답을 촉구할 권리. 네, 미성년자와 거래한 판매업자는 물어본다. 잘 들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 확답을 촉구하는데 기간 안에 대답을 해주면은 그 대답대로 하면 되고 대답을 안 했다라고 하면 뭐 했다고 본다고? 태희. 뭐? 그 동의를 여기서 나온 말로. 예율이. 그래, 태원아. 그래, 얘기해. 크게 얘기해. 맞아. 추인했다 본다고. 그 추인이라는 말이 어려워서 선생님이 동의라는 말로 아까 바꿔서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추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추인이라는 말을 알아둬야지. 확답을 하지 않더라도 그 미성년자가 한 계약에 동의했다고 본다. 그게 바로 추인이라고. 추인했다고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디 있니? 117쪽에 1, 2, 3, 4, 5 다섯 번째 줄 추인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잖아요. 보이지? 보여요? 다음 철회권 누가 처리하는 거야? 계약을 판매자가 처리할 수 있는 권리야. 판매업자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의 추인, 여기 나오잖아. 추인 뭐야? 동의가 있기 전까지 먼저 계약 의사를 철회할 수가 있다. 판매업자가 계약 당시에 상품 구매자의 신분이 미성년자임을 여기서 이제 여기 앞에 뭐 했어? 다만 단 이렇게 있었지. 단 판매업자가 그 신분이 미성년자임을 알았으면 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했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 조건 아마 여기가 제일 어렵고 복잡한 부분이야. 마지막 6문단은 간단해. 미성년자는 단독 계약을 할 수가 있어. 어떤 경우에? 맞아. 일상적인 거래. 그 일상적인 거래가 뭐야? 거기에 근거조항은 민법 제5조고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계약 뭐야? 일상적인 거래. 대중교통 이용, 간단한 식용유 구입, 여기 등 일상적인 거래는 미성년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정리했죠? 너네 문제 풀 때는 내가 찝어서 계속 물어본다. 정신 차리고 풀어요. 자, 민법 제5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미성년자의 거래에 의해서 어떻게 명시를 하고 있냐?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 등의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하지만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계약은 뭐가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나 간단한 식음료 구입 등 일상적인 거래는 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다고. 문제는 여기서 안 나오겠지. 어디서 나오겠니? 여기에 세부 사항들에서 문제가 나오겠죠. 그치? 이게 뭐 나오더라도 되게 쉬운 문제가 나오겠지. 자, 10번, 11번, 12번 풀어보세요. 풀고 할 때는 내가 질문을 많이 할 거야. 서준아,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자러 왔냐? 문제 푸세요. 10번, 11번, 12번. 자, 보자. 10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야. 틀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몇 번입니까?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왜 3번이야? 뭐가 틀렸어요? 응답을 해야만 해요? 아니지. 안 해도 뭐 한 거라고 인정된다고? 추인. 맞아. 추인. 동의한 거라고 인정된다고 했어요. 추인이란 단어 기억하고요. 나머지는 다 맞는 말. 바로 넘어가자. 11번이요. 그 미성년자의 일상적인 거래. 그 거래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어. 왜요? 미성년자 그 위에 우리 자 앞에 잠깐 넘겨보면 2문단에서 있잖아. 2문단의 마지막 2문단의 아래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왜 계약을 일방적으로 법정 대리인이 취소를 할 수가 있다고 했어? 미성년자가 성인과 달리 어떻다고? 미성숙하니까 계약을 법정 대리인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할 수 있다라고요.
그러면 이 일상적인 거래는 미성년자 혼자 해도 돼 라고 얘기한다는 건 이걸 통계대로 추론을 해보면 미성년자가 뭐 하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맞아. 특별히 보호받을 필요가 없어. 왜? 미성숙한 미성년자라도 뭐는 할 수 있어? 가서 김밥 사 먹는 거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특별히 보호받을 필요가 없는 계약이라고 생각해서 일상적인 거래는 해야 한다고. 됐죠? 다음에 12번이요. 12번이 아마 제일 어려웠을 거야. 우리가 본 그 법 조항들을 잘 머릿속에 정리를 한 다음에 이 특정 사례에다가 적용시키는 문제 진짜 많이 나오죠. 이건 반드시 나와. 안 나올 수가 없어, 법지문에서. 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정리를 한번 해보면서 볼게요. 풀어봤니, 다들? 잘 풀렸어? 나쁘지 않았을 거야. 17세의 갑은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자,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았어. 그냥 동의를 얻지 않은 계약이야. 17세 을은 부모의 동의서를 위조했어. 동의서를 위조했다는 건 뭐 했다는 거예요? 속였다는 거지.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였다는 거예요. 아까 어디 나왔어요? 몇 문단? 5문단에 판매업자 보호 조치할 때 동의서를 위조했다라는 부분 나왔지. 그 행동을 했다는 거야. 판매자 병으로부터 고가의 노트북을 구매했어. 자, 거래 당시 병 누구? 판매업자는 갑과 을이 모두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네. 자, 그럼 미성년자임을 판매 당시, 거래 당시 알고 있었다 해서 판매업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게 하나 나와요. 뭐를 행사할 수 없다? 그래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어. 누가? 판매업자가. 그지? 잘했어. 자, 을의 동의서가 위조된 사실은 알지 못했어. 그럼 이건 누구 유책이 되는 거야? 누구의 책임이 돼? 누구? 그치. 을의 부모는 뭐를 할 수가 없어? 봐봐. 이거 속였어. 위조했어. 이건 뭐의 배제야? 맞아. 취소권 행사의 배제야. 그래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누가요? 을과 을의 부모는. 돼요? 감내는 취소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서 봐야 돼. 다음 며칠 후 갑과 을의 부모는 갑과 을이 자신들의 동의 없이 노트북을 구매한 사실을 알게 됐어. 알게 됐지만 그냥 사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안 돼. 다시 취소할 거야 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 환불받아와 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을 거야. 하나씩 볼게요. 갑의 부모는 갑의 의사와 무관하게 노트북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겠군. 맞아, 틀려? 맞지. 왜?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누가?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잖아. 이게 말이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의 동의 없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너네가 마음대로 가서 물건 사갖고 오면 부모님이 가셔가지고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다고. 누구 허락 없이 너네가 안 돼! 해도 해버린다고. 알겠지? 을과 을의 부모는 노트북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겠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취소할 수 없겠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갑과 을이 병과 체결한 노트북 구매 계약은 일단은 유효하겠군. 그지?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했더라도 일단은 유효하다고 했어요. 병은 갑과 체결한 계약에 대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겠군. 그지? 누구 둘 다? 갑, 을 모두에게 뭐를 행사할 수 없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어. 그 이유가 뭘까? 미성년자임을 거래 당시에 알고 있었으니까. 재율아, 왜 고개를 숙여? 왜 자고 있어, 거기서? 다 끝나가는 마당에 왜 졸려? 그래서, 맞지? 자, 병은 갑과 을에게 노트북 구매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겠군이라고 했어. 얘들아, 여기가 약간 말장난이야. 갑과 을은 누구야? 미성년자지. 그 미성년자들에게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확답은 누구에게 촉구하는 거야? 맞아. 갑과 을이 아니라 갑과 을의 법정 대리인에게 촉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틀렸죠. 틀렸다. 답은 5번이에요.
자, 비문학은 여기까지야. 오늘은 품사 바로 볼 거예요. 품사 지난 시간에 진짜 하다만 느낌이라서. 네, 품사요. 120조. 저한테 춤사 몇 개냐 물어보면 품사 몇 개인지 물어본다고? 네. 몇 개인데? 그래. 그래, 그건 재우도 알아, 재우라. 아니 이거 전부 좀 혹시 갖고 와요? 9개 8개 말고 8개 할까? 알았어. 자, 여기 봐. 왜 이렇게 오늘 텐션이 떨어져? 너네 연휴 앞두고 아주 그냥 힘들어? 네. 나도. 나도 죽을 것 같아. 집에 안 갔어요? 가야지. 너 수업 끝나고 바로 가야지. 진짜요? 가서 전부 쳐야지. 왜요? 나는 뭐 지금 행복하게 있는 줄 아냐. 네. 빨리 끝내면 빨리 가서 전부 치겠지. 너네 뭐 하니? 어디 가니? 네. 일요일 아침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게요. 왜 이러고 있어요? 오늘 이제 역대급으로 너네 힘들어한다. 그러니까요. 나도 힘든데. 네, 또 기특하네. 일요일 아침에 또 공부하겠다고 나와가지고 공부를 안 하고 있으니. 저는 그거 나왔어요. 공부하겠다고 나와서 공부를 안 하고 있잖아. 묻는 말에 대답 하나도 못하고. 우리 민재는 유일하게 어휘 통과도 못하고. 언제 갈 거야? 언제 쓰고 갈 거야, 너? 그럴 것 같아요. 그래. 얘들아, 지난 시간에 우리 품사 9가지 배웠다, 그치? 의미로, 품사는 단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나눈 거야. 그래서 그 기준 3가지가 뭐야? 의미, 기능, 형태. 자, 형태에 따라서는 형태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에 따라 나눴어. 형태가 변하는 건 뭐만 있다라고 했어요? 활용을 할 때 변하니까 활용하는 품사 뭐? 자, 형태가 변하는 품사를 가변어라고 하고요. 안 변하는 품사를 불변어라고 해요. 가변어에는 뭐가 있다? 활용하는 품사 용언. 그죠? 용언은 뭐야? 동사와 형용사를 이야기해요. 플러스 동사, 형용사 같은 용어는 아니지만 유일하게 활용하는 조사가 있어. 어떤 조사? 서술격 조사 이다. 나는 학생이다. 학생이고, 학생이면, 학생이니. 하연아, 고개를 들어. 왜 엎드려 있니? 정신 차려. 일어나. 엎드려 있지 말고. 야, 너네, 재환아, 그 뒤에 문 열까, 그냥 우리? 머리가 막 띵한데? 안 덥지? 안 춥지, 너네? 덥지? 나도. 내가 수업해서 나만 도운 게 아니라, 다음 여기에 서술격 조사 이다. 이렇게 하면은 얘네들이 가변어, 변한다고. 변하는 거, 변하는 품사. 다음에 불변어는요, 나머지. 얘네 제외한 나머지가 불변어입니다. 다음, 의미에 따라서 9가지 뭐뭐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 선생님이 한 명씩 물어봤는데, 기억하나? 주어가 왜 나와? 문장 성분이지, 그거. 자, 명사부터. 의미에 따라서 명사부터요.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간단사 갑자기.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됐지? 내가 한 번에 열었어. 감탄사, 조사. 그렇게 9가지가 있어요. 야, 내가 아무리 너네 힘들어서 봐주려고 해도 이건 좀 너무 가셨어. 일어나, 정신 차려. 다시 명사, 대명사, 수사, 그다음 뭐라고?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앞에만 적을게. 그 다음 감탄사, 조사 이렇게 있다 그랬어. 이게 의미에 따라 나오면 몇 가지? 9가지. 그치? 구품사라고 해요. 이걸 기능에 따라서 어떻게 묶었어? 이렇게 3개를 묶어서 뭐라고?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한? 문장의 몸체,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 맞아, 체언이라고요. 이게 기능에 따라 나눴습니다. 동사, 형용사는 아까 얘기했어. 활용을 해. 그래서 뭐라고? 용언이라고. 문장에서 주로 어떤 역할을 하니? 서술해주는 서술어의 역할을 해. 근데 서술어의 역할을 안 할 때도 있지. 언제? 활용을 해서 어미를 바꾸면 뭔가를 꾸며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연결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주로 서술의 역할을 한다는 거지. 꼭 서술의 역할만 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활용을 하는 거지. 관형사랑 부사는 뭘 꾸며줘? 꾸며주니까 뭐? 수식어. 관형사는 뭘 꾸미니? 체언을 꾸며요. 체언을 꾸며. 부사는 뭘 꾸며? 주로 용언을 꾸며. 그리고 문장 전체나 다른 부사를 꾸밀 때도 있다. 재환아. 그 다음에 감탄사는 혼자 쓰이지. 혼자 쓰이니까
무슨 언? 독립언. 조사는 말과 말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니까 뭐예요? 맞아, 관계어.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로 나눈 게 기능이라고. 기본적으로 이걸 확실하게 딱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다 얘기를 할 수 있잖아. 명사는 얘기했어.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에 뭐를 말해주는 거, 뭐를? 이름이요. 이름을 말해주는 걸 명사라고 한다. 그러니까 혼자 쓰일 수 있는 게 대부분인데 혼자 쓰일 수 없는 명사들이 있어. 그걸 뭐라고 한다? 의존 명사라고 한다라고요. 우리가 주간 파피할 때 요즘에 계속 나오는 애요. 대표적인 의존 명사는 나와요. 대표적인 의존 명사는 뭐가 있어요? 뭔가 셀 때 쓰는 단위성 의존, 뭐 단위. 몇 개,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쓰는 거. 얘는요 혼자 쓰일 수 있어 없어? 멍멍 게 말고. 그다음에 뭐 켤레, 신발 세는 단위. 이런 것들이 의존 명사의 대표적인 애들이라고. 그래서 명사라는 건 사람이나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지만 이렇게 셀 때 쓰는 명사도 명사다. 돼요? 되죠? 그다음 대명사는요. 그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를 뭐 해주는 거? 대신 말해주는 단어야. 그래서 대명사는 크게 2가지로 나눈다.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 뭐라고 하지? 인칭 대명사. 그리고 사물이나 장소를 가리키는 뭘까요? 뭐겠어? 맞아, 지시대명사. 그래 봐, 1인칭, 3인칭 할 때 그거 쓰는 게 이거야. 인칭 대명사, 사람을 가리킬 때는 어떻게 얘기하니? 그, 그녀, 또는 뭐 너, 나, 또 뭐 있어요?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런 거고. 지시대명사 중에서 사물을 가리킬 때는 그것, 이것, 저것. 자, 이것은 말하는 사람한테 가까이 있는 거잖아. 그치? 말하는 사람한테 가까이 있는 애들은 이 시리즈야. 이것,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듣는 사람한테 가까이 있는 건 뭐 시리즈겠니? 그 시리즈겠니? 저 시리즈겠니? 생각해봐. 맞아요. 말하는 사람이 이야기할 때 이것, 거기로 줄게.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랑 가까운 곳은 그 시리즈야. 그다음 그 둘한테서 다 멀지만 눈에 들어오는 것은 무슨 시리즈? 저 시리즈야. 내가 이것을 그리로 줬다가 저리로 보낼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로 묶이고 사람을 가리키는 건 인칭대명사, 사물이나 장소를 가리키는 건 지시대명사, 그리고 미지칭, 뭐 제기 굉장히 많은데 지금 하나하나 다 짚기는 조금 시간이 많이 모자라서 이 정도만 대명사는 갈게요. 또 할 거야. 나중에 차근차근 더 할 겁니다. 자, 수사는 뭐예요? 수를 나타내는 단어. 뭐가 있어? 양을 나타내는 단어, 양수사와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 서수사. 시호야. 고개를 들어. 바르게 앉아. 그래서 하나, 둘, 셋은 양수사, 첫째, 둘째, 셋째는 서수사. 오늘은 동사부터 바로 갈게. 자, 동사는요, 사람이나 사물에 뭐랑 뭐를 나타내는 거다?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했어. 자, 움직임이나 작용이야. 자, 움직이는 거는 쉬워. 누가 움직여? 사람이나 사물이 움직이는 거. 어떤 거 가다, 달리다, 뭐 먹다, 보다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작용이 뭐라고 했어? 뭐에서의 움직임을 작용이라고 했어요? 내가 얘기를 하지 않았니? 자, 지금 얘기할게요. 자연의 움직임을 작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연의 움직임이 뭐가 있어요? 바람이 불다, 얼음이 녹다, 물이 얼다, 흐르다 이런 거요. 내가 생각한 건 흐르다인데 꽃이 피다, 그치? 시들다, 그지? 그런 거 전부 다 자연의 움직임이야. 그래서 그것도 동사다. 앉다, 입다, 먹다가 대표적인 거고요. 그럼 동사는요, 자동사랑 타동사가 있어. 이건 영어랑 똑같으니까. 자동사는요, 주어의 움직임이라서 주어만 있어도 문장이 성립해. 어떤 거? 꽃이 피다, 아이가 운다, 중간에 뭐 없어도 되잖아. 근데 꼭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가 있어요. 먹다는 무엇을 먹는지가 필요하잖아. 그지? 잡다는요, 무엇을 잡는지가 꼭 필요하지. 그 무엇을에 해당하는 게 뭐야? 목적어야. 목적어가 꼭 필요한 동사. 그게 바로 타동사예요. 줍다라는 동사가 있어. 그럼 무엇을 주었는지가 꼭 필요하죠. 그지? 목적어를 꼭 필요로 하는 동사인 타동사가 있다. 자동사와 타동사 알아두고요. 형용사. 형용사는 사람이나 사물에 뭐랑 뭐?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성과 상을 나중에 성상이라고 해가지고 관형사 부사할 때 나와요. 관형사의 종류 중에서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관형사를 성상관형사라고 해. 응? 그래서 이거는 알아두시고요. 나왔네 벌써. 형용사부터. 성상형용사와 지시형용사가 있는데 대부분의 형용사는 이거야. 성상형용사.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들. 지시형용사는요. 지시성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는데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뭐야? 지시형용사다라고요. 형용사야, 형용사. 이거 대명사가 아니라 이러하다는. 그지? 이 대명사면은 얘들아, 이게 왜 대명사가 아닐까? 이러하다가 왜 대명사가 아닐까? 얘들아? 활용을 하잖아. 모양이 바뀌잖아. 어떻게? 이러한, 이러하고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게 대명사라면 모양이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되지. 그래서 대명사처럼 보이지만 얘는 형용사다라고요. 그래서 동사, 형용사를 구분하는 문제가 이게 주요 메인 문법 문제지. 내신 문제 엄청 나오는데 자, 일단 동사, 형용사는 가장 큰 차이점. 동사는 명령형과 청유형이 돼요. 자, 얘들아 명령형이 뭐고 청유형이 뭔지는 대충은 알 거야. 명령형은 뭐예요? 명령을 하는 거야. 누가 누구에게? 명령을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하라고 시키는 거야. 그게 명령형이에요. 청유형은 같이 하자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부탁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부탁도 명령도 부탁처럼 할 수가 있어. 어떤 거지? 내가 아까 재환이한테 재환아 거기 창문 좀 열어줄래? 라고 하면 그거 명령형이야, 청유형이야? 명령형이지. 그리고 민재야 우리 이따가 저기 어휘 좀 쓰고 가자라고 하면 청유형이지 그건. 그래 그건 청유형이야. 쓰고 가자라고 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명령처럼 들리지만 청유일 때가 있고 청유처럼 들리지만 명령일 때가 있다. 그래서 명령형과 청유형은 뭐를 봐라? 어미를 봐라. 같이 하자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으면 청유야. 시키는 거면은 아무리 정중해도 그건 명령이다. 알겠지? 그래서 명령형과 청유형이 뭐가 된다? 동사는 되고 형용사는 안 돼. 대표적으로 뭐니? 먹어라는 되지만 예뻐라는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행복하세요는 맞다고 틀리다고? 틀린 말이라고 하잖아요. 건강하자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근데 이게 아까 우리 동사 중에서 자연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작용 있지. 그 꽃이 피다, 물이 얼다, 바람이 불다 이런 아이들. 이 아이들 명령형이랑 청유형으로 한번 만들어 볼래? 꽃차 피어라. 물아 흐르자. 이상하지? 이상하지? 왜 이상해? 그치. 자연의 움직임을 내가 마음대로 시키거나 같이 하자고 할 수 있어 없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명령형이랑 청유형이 이상해. 그래서 얘네들이 동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래서 동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면 더 정확한 방법이 있어. 어떤 방법이 있어? 재환아 문 닫아도 돼. 어떤 방법이 있냐면 현재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면 돼. 그래서 현재형이라는 건 먹는다 그거야. 예쁜다는 안 되잖아. 근데 먹는다는 된다고. 동사, 형용사, 동사는 현재형이 되지만 형용사는 현재형이 안 돼. 그럼 얘 봐라. 피다의 현재형은 뭐야? 맞아. 핀다. 돼요? 안 돼요? 되잖아. 얼다의 현재형은 언다. 되잖아. 불다의 현재형은 맞아. 그래서 동사는 현재형이 돼. 정확하게 얘기하면 현재형 선어말 어미가 붙을 수 있고 형용사는 현재형 선어말 어미가 붙을 수가 없다. 그 말이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거야. 예쁜다는 안 되는데 먹는다는 된다고. 근데 밑에 무슨 말이냐면 관형사형,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할 수 있으면 동사고 없으면은 형용사인데 자 그러면 관형사형 어미는 앞에 뭔가 꾸며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지? 동사 형사는 원래 다로 끝나는 게 기본형인데 꾸며줄 수 있게 바꾼들은 어미를 붙인 거야. 먹는 사람은 돼. 예쁘는 꽃은 안 돼. 그럼 이거 어떻게 바꾸니? 예쁘가 꽃을 꾸며주게 하려면 예쁜 맞아. 그러니까 느는 안 되는데 이 어미 니은은 된다고. 안 보이니 잘? 조금 올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자, 첫 번째 동사의 형용사 가르는 첫 번째 조건. 명령형이랑 청유형이 되면은 동사의 형용사야? 네?
동사지. 명령형이랑 청유형이 되면 동사, 안 되면 형용사. 그 다음, 현재형이 되면은 동사야, 형용사야? 동사. 안 되면 형용사. 그 다음, 여기 관형사형 어미에 는으로 결합하면, 이거, 명는, 이렇게 되면 동사야, 형용사야? 동사야. 형용사는 어떻게 결합한다고? 이게 아니라, 이거니까 뭐야, 이거? 맞아, 니은. 관형사형 전성어미, 니은이 결합하면, 이건 형용사라고. 그러니까 단지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이거 지금 여기는 청유형이니까 넘어가고,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이거 니은이 결합한다라고 알아두자. 알겠지? 동사 형용사는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우리 관형사. 그 다음 여기 뒤에서 하나 알아두자. 의도를 나타내는 뭐뭐 하려고, 뭐뭐 하려, 예쁘려고 한다, 예쁘려고 간다. 말이 안 되잖아. 형용사는 그거 안 돼요. 뭐만 돼? 동사만 돼. 먹으러 간다, 달리러 간다. 그지? 달리려고 한다. 이거 되는 건 동사. 뭐뭐 하려, 뭐뭐 하려고가 안 되면 형용사. 다음 관형사는 뭐를 꾸며준다고? 체언이요. 체언을 꾸며주는 말이야. 뭐 주로라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체언 앞에 놓여서 체언을 꾸며주고요. 이게 아닌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러니까 관형사가 관형사를 꾸며주는 경우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다 체언 앞에 놓여서 체언을 꾸며줘. 자, 봐. 관형사의 대표적인 아이들이 이거죠. 새, 헌, 온갖, 모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아까 단위성 의존명사라고 뭐뭐를 세는 단위 앞에서 그걸 꾸며주는 한 개, 두 개, 세 개 그것들 있잖아. 그것들은 뭘까? 자, 개라는 의존명사 앞에서 이걸 꾸며주는 아이들. 한, 두, 세, 요 아이들. 요거는 수사일까? 아니지. 수사면요, 이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모양이 바뀔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얘네들 모양이 안 바뀌거든. 그대로거든. 그래서 한 단위성 의존 명사인 개를 꾸며주는 건 관형사야. 이건 관형사 중에서도 특히 뭐라고 하냐면 수관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형사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 밑에 종류부터 먼저 볼게요. 문법 시간이 너무 짧아. 관형사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야. 성상관형사, 지시관형사, 수관형사. 이거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관형사는 성상관형사, 아까 얘기했어. 성이랑 상은 뭐라고?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관형사. 그러니까 어떤 체언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주는 거. 어떤 게 있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새, 헌 이런 거. 새 것이야, 헌 것이야 라는 상태를 나타내주는 거. 그래서 새 옷, 헌 옷 이때는요. 성상관형사야. 그다음에 수관형사 방금 이야기했어요. 수나 양을 나타내주는 관형사고 그 뒤에는 항상 뭐가 온다? 새는 단위인 단위성 의존명사가 온다. 단위성 의존명사는 항상 누구의 꾸밈을 받아요? 그러면 수관형사의 꾸밈을 받겠지. 눈에 초점 좀 줄래 얘들아? 다시 관형사 중에서 수관형사의 꾸밈을 꼭 받는 아이들은 누구? 단위성 의존명사야. 그래서 그러면 이 그릇은요? 그릇은 우리 그냥 명사 아니에요?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 그냥 명사로도 쓰여. 그냥 그릇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이때는 새는 단위로 쓰이는 그릇이야. 뜻이 다이어로 조금 달라요. 다음 지시관형사. 대명사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저 해가지고 뭐를 꾸며주고 있어? 책이라는 체언, 명사를 꾸며주고 있잖아. 이런 경우에는 지시관형사다.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관형사. 됐어? 그리고 얘네들이 한꺼번에 쓰일 때가 있는데, 관형사가 하나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쓰일 때가 있어. 많진 않아. 많은 얘는 아니고, 이것도 자주 이렇게 쓰진 않아. 우리가 그냥 만든 거야. 저, 두, 헌, 책. 일 때 순서가 지시가 먼저, 그 다음 수성상이라는 거예요. 저, 두, 헌, 책. 이 모든 새 집. 이 모든 새 집이 다 네 거냐? 이렇게 물어볼 때. 이 모든 새 집이 다 네 거냐라고 물어볼 때. 여기서 관형사 찾아볼래? 이 모든
새가 전부 다 관형사잖아. 이는 무슨 관형사입니까? 지시 관형사지. 모두는 무슨 관형사일까? 한, 두, 셋도 아니고 모두를 가리키는 모든도 수 관형사야. 알겠어? 그 다음에 새. 맞아.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주는 성상 관형사야. 그래서 이 모든 새집이 이렇게 관형사가 여러 개 쓰일 때는 지시, 수, 성상의 순서로 쓰인다라고 하는데 외우지는 마. 이거 너네가 바꿔서 어떻게 해볼 건데? 모든 새 이 집 이렇게 할 거야? 아니잖아. 우리는 원어민이라서 이 모든 새 집이라고 그냥 할 수 있어. 좀 어색해서 그렇지. 자, 역대급으로 너네. 그럼 관형사에는 조사가 붙을까 안 붙을까? 관형사에 조사 붙여봐. 어떻게 붙일 건데? 어떻게 붙일 건데? 모든 붙일 수 있어 없어? 관형사에는 조사가 절대 붙지 않습니다. 형태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래서 관형사와 용언의 활용령을 구분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형태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왜냐면 관형사도 체언을 꾸며 또 어떤 게 체언을 꾸미지? 용언의 활용령이 체언을 꾸미지. 어떤 거? 예쁜 똑같이 집으로 가자. 집. 그 예쁜은 뭐예요? 얘는 지금 관형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지. 이거 뭐야? 품사가 형용사잖아. 형용사 예쁘다에 어미가 뭘로 바뀌었어요? 어미가 종결 어미가 아니라 뭐로 바뀌었어? 니은 관형사형 전성 어미로 바뀌어서 마치 관형사처럼 뭐를 꾸며주고 있는 거야? 체언을 꾸며주고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예쁜 집은 예쁜의 집의 예쁜은 형용사야 관형사가 아니라. 하지만 얘들아 이건 기억하자. 지금 품사를 배우고는 있지만 우리 3학년은 문장 성분을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관형사도 뭐를 꾸며? 문장에서 체언을 꾸미는 역할을 하지. 그지? 그 다음 용언의 활용령도 문장에서 체언을 꾸미는 역할을 하지. 체언을 꾸미는 역할을 하는 문장 성분을 우리는 두 개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관형어라고 해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랑 같은 결에서 쓰이는 그 관형어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야. 그래서 관형어에는 관형사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 뭐도 있어요? 형용사뿐만 아니라 동사도 마찬가지. 용언의 활용령도 관형어가 될 수 있어. 이건 문장 성분 개념이야. 그래서 우리는 품사를 배우니까 얘는 관형사고 얘는 형용사야 라고 나눠서 배울 건데 이것들이 전부 다 문장 성분으로 보면은 관형어로 체언을 꾸미는 문장 성분 어절 단위가 된다고. 기억해야 돼. 이거 관형사랑 관형어는 절대 헷갈리면 안 된다 얘들아. 오늘 주간 파피 할 때마다 계속해서 문법 문제 나오잖아. 나올 때마다 모르겠으면은 질문 가지고 오세요. 질문 가지고 오면서 하나씩만 알아도 문법 충분히 많이 알 수 있어. 알았지? 그래서 5분 일찍 끝내줄게요. 야르는 무슨 고생했고 설 잘 보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숙제 가지고 오세요. 남을 사람은 남고 서준이 남고 재율이 남고. 나 이거 못했어. 나 이거 까먹어가지고. 은서야 꺼줘. 내가 진짜 쉽게